4월 5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는 4월 5일이 식목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공휴일로 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산에 나무가 많아서 달리 무슨 식목일을 기념할 필요도 없는 모양입니다. 자, 제 뉴스 브리핑에 미국의 제가 대선 경선을 중계하고 또 비평하고 또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불편한 사람이 많은 모양인데요. 굳이 제 뉴스 브리핑에까지 와서 이 불편한 댓글을 다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회에서 보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지금 전 세계에 일고 있는 경제에 기반한 정치적 변화가 미국에서도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머지않아서 미국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한국 사회도 변화시킬 것이고 전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저하고 견해가 다르면요 안 보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아주 저를 깔아뭉개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요, 저는 솔직히 안티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불편한 사람이라 보는데 오늘부터 차단하겠습니다. 왜? 무시해도 되지만은요, 아마 제가 불편한 사람이 한둘도 아닐 건데 굳이 제 블로그 댓글까지 유튜브 댓글까지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제가 그건 차단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봉사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료화를 하지 않고, 저는 돈 벌 줄 몰라서 그런 줄 압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회원 중에 이 방송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사람들만 참여해서 노력하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억지로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저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는 사람만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방송요 아무나 보지 마십시오. 제 방송이 불편한 사람은 자기 시각에도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악을 쓰고 제 방송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요, 또 더 나아가서 미국 사람들한테나 맡기지 왜 그런 걸 중계하느냐는 분도 있는데요. 아니, 미국의 정치가 나중에 한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 총선하는 이런 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언제부터 선거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황당한 말씀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국민의당 안철수 세력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와 더민주가 속이 탄다. 이런 보도들을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쟁점은 민생이다. 즉 정치 현안보다도 민생이 더 민감하게 표심이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이 총선 이슈는 경제 문제다. 그리고 정치 현안은 나이가 드신 분이 좀 관심이 많고 나머지는 별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총선에서 지금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무슨 민생이 아니라 안철수 국민의당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의당에 대한 저는 새누리당의 태도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자, 새누리당이요, 갤럽 조사로 보면 정확하게 2월 넷째 주에 42%, 그리고 3월 다섯째 주에 37%로 5% 떨어졌습니다. 다른 조사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떨어진 조사도 많습니다. 근데 국민의당이요 2월 넷째 주에 8%, 그 다음에 3월 다섯째 주에 12%입니다. 4%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됐느냐? 2월 넷째 주에 19%, 3월 다섯째 주에 21%입니다. 제가 국민의당 창당 초기에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그대로 있는데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자, 1월 초중순에 그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깔아먹는 측면도 굉장히 많다. 물론 선거구별로는 후보들이 나와서 5에서 한 10% 얻으니까 야당 분열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당의 전체 지지율에 있어서는 새누리당 지지율을 그대로 갖고 가고 있다. 근데 그 이후에 국민의당 지지율이 줄어들어 보니까 한 8, 9%로 떨어지니까 새누리당 지지율은 다시 원상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국민의당이 다시 살아나니까 새누리당 지지율이 국민의당이 살아난 것보다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당 지지율에 있어서는 국민의당과 제로섬인데요. 얼마 전까지 새누리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등록을 해서 선거가 마감될 때까지 야권 단일화가 되지 말고 안철수가 살아나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철수 대표를 응원합니다 라고 당의 공식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기도 했고, 뭐 어제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국민의당의 상승이 결국 새누리당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급해진 것처럼 그럽니까? 자, 국민의당이라는 성격은요, 제가 봤을 때 그 속에 야권의 성향도 있고 또 여권의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을 찍는 사람 중에서 이 더민주나 그 다음에 나머지 야당들이 북한 문제나 이런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그 다음에 햇볕 정책, 개성공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못마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누리당을 찍지,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어떤 이 정책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 곳이 없이 어떨 때는 새누리당 찍고 어떨 때는 기권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 안철수 당이라는 이 3당이 만들어지니까 그냥 이 묻지마 형태의 지지를 하는 겁니다. 자, 안철수 이 국민의당이 새누리와 더민주의 1, 2당의 지역 구도에 기반한 영남, 호남에 기반한 그런 패권을 청산한다면서 자기 당이 지금 가고 있는 모양은요. 호남 빼놓고는 안철수 당이 지역에서 당선될 때는 서울의 안철수 의원 모은병 지역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기 당도 지역 구도를 야권의 지역 구도를 나눠 먹겠다고 숟가락 들고 달라던 패권 세력, 즉 지역 구도에 기생하는 정치 독점 세력의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은 현재 이 당선 가능한 지역의 면모를 놓고 보면 과거에 충청도에 기반한 이 자민련, 국민중심당 이런 세력의 아류에 불과합니다. 즉 이번에는 충청도가 아니라 호남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호남 지역 기반 정당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독점 청산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아무런 연관이 없고요. 결국은 이 독점에 숟가락 하나 더 올리고 이렇게 올라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크게 노력도 안 했고 선거 직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독점에 무임승차했다라는 겁니다. 호남이 대권은 이기고 싶고 그래서 영남 서자들을 세워봤는데 처음에 세운 노무현 서자한테 배신당하고 두 번째 세운 문재인 서자한테 배신당해서 이번에는 세 번째 서자를 경상도 출신을 하나 세워볼까. 그래서 그것이 안철수 국민의당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서자를 세워서 선거에 이기는 부분이 과연 뭐 바람직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치에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안철수 국민의당은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거와 관계없이 지역주의를 나눠 먹겠다고 달라든 지역주의 분할 독점 세력에 불과한데요. 근데 일부 국민들은 어쨌거나 현재의 새누리, 더민주 이 양당이 보이는 행태들이 굉장히 불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청산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 3당을 지지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겁니다. 자, 새누리당 아마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에서도 손해가 좀 막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수도권에 지금 근접으로 붙고 있는 부분에서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 더민주 후보를 지지율을 갉아먹어서 새누리당이 상당히 유리한 부분도 사실이지만 일부는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율도 갉아먹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 정당도 아니고 12%쯤 되는 기성 정당의 아류인데 이 3당이 초반에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것이 대체적으로 기본 행태였는데 선거가 임박해서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당이 자기의 지지자들을 직결시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막판에 다시 좀 살아나는 부분은요. 결국은 선거 때 공천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보인 형태에 대한 범국민적 혐오가 광범위해지면서 이놈 저놈 다 싫으니까 그냥 니나 한번 되든지 하고 그런 묻지마 지지 행태를 일부 정치 혐오청에서 식자청에서 국민의당에 보내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이런 당의 지지율 향상으로 전국적으로 고르게 후보를 낼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는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호남 외에는 안철수 의원 하나 되고요. 나머지는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한 10개 정도 이기고 있고 더민주가 8개쯤 이기고 있고 나머지는 접전이다. 이런 게 현재 추세인 것 같은데요. 자, 철저한 호남 지역 정당으로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호남의 지역 기반을 가지고 이 도아리를 털고 앉아서 내년 대선까지 이 호남의 지지들을 갖다가 누가 더민주당의 문재인과 국민의당의 안철수 둘 중에 누가 차지하는가, 그 부분만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자, 여기서 새누리당은 최근에 135석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200석 하다가 180석 하다가 그 다음 160석 하다가 과반 하다가 135석 그러는데 자신들 이야기로 휴대전화 조사를 가미했더니 수도권에서 확실히 우세한 것은 122개 중에서 25곳에 불과하다. 영남에서도 최소 8석은 빼앗길 거다. 이렇게 해서 어제 한밤에 선대위를 열고 했다는데요. 저는 새누리당의 총선 이 의석을 갖다가 일부 여건 곧 들어갈 수 있는 무소속을 포함해서 한 155석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거 아니? 비례대표 한 26석 이상을 빼고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이 영남에서 제가 봤을 때 한 55석, 충청, 강원, 제주에서 한 25석 이러면 몇 석입니까? 그럼 한 80석 되지 않습니까? 거기 비례대표 20석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100석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5석이라면 서울도권의 122석 중에서 새누리당이 55석을 얻는 겁니다. 122석 중에서 61석을 얻으면 뭡니까? 61석을 얻으면 과반입니다.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2008년 묻지마 새누리당 지지 때 말고는요. 그러면 제가 반 155석도 솔직히 충청, 강원, 제주에서 25석을 얻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새누리당이 한 155석 정도가 현재 나타날 수 있는 의석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새누리당이 엄살을 좀 떨고는 있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이 한편 불안한 부분은 새누리당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도권의 지지율 추세가 남은 지금 한 8일 동안에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안하고요. 더민주당은 호남에 지금 이 대세를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호남의 이 대세 변화는 한 2, 3일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실제로 막판에 호남 지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더민주당으로 그래도 기울 거라 이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이라는 것이 이번 국민의당 출범 이후에 1월달 이후에 한 국민의당에 갔다가 더민주에 갔다가 국민의당에 갔다가 이게 이동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한 번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한 번 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그러니까 떠도는 여론이라는 겁니다. 호남에 굳어진 여론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떠도는 여론이 나중에는 저는 최종적으로는 더민주당에 안착할 것이다. 왜? 더민주당은 결국은 대선에서 큰 집이기 때문에 그쪽이 힘을 실어줘야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 즉, 누가 좋고 후보자가 낫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대표도 필요 없고 후보자도 필요 없고 대선에서 어느 집이 야권 전체를 대변하는 게 유리하겠느냐. 그거 하나만 보고 이번 총선에 투표를 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